네, 현재 시간 9시 22분 03초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또 흐르고 있습니다. 보통 흐를 때 시쳇말로 저희가 촌농처럼 흐른다 그러는데 전체 그림과 맥락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FOMC 의사록과 잭슨 홀 미팅 8월에 있을 이 내용을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깊이 있는 분석이고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채권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미선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외신으로는 연휴 전에 나오긴 했었는데 네. 실제 금융시장에 좀 적응되는 부분은 좀 늦지막히 됐나요? 이 아프간 얘기죠. 네. 아프가니스탄에. 네. 국지적인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미국 채권 시장 움직임은 좀 어떻든가요, 반응이? 네, 그동안 5월부터 해서 금리가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제 8월 들어서부터는 좀 반등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주가도 좀 오르는 모습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며칠 사이에 다시 또 미국 금리가 또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7bp 정도 하락을 해서 1.3%대에서 1.2%대로 다시 낮아졌고요. 10년물 기준으로? 네, 미국 10년물 기준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그 영향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지금 좀 정점을 지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가 6.5%에서 7% 정도의 실질 GDP 성장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거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에서 4% 정도의 성장률로 좀 둔화가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분기별로 보더라도 올해 2분기가 미국도 GDP 성장률 기준으로 이제 고점이 될 것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 특히 그런 지표들이 상반기에 이제 피크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네. 계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규제 강화가 결국에는 중국의 경제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이클적으로도 중국은 일단 올해 1분기 지나면서 좀 정점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점을 지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제 2분기 정도의 제조업 기준으로는 정점을 지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좀 빨리 식을까봐 좀 걱정되는 건지 우리나라는 워낙 네. 주식시장도 예전에는 냄비 시장이라 그러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빠르게 식고 네.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자본 유통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런가요? 하여튼 시장 최근에 보면 그런 하반기에는 경기 지표들이 어느 정도는 정점을 지나서 조금 내려가는 네. 그게 이제 하드 랜딩이 돼버리면은 피곤해지는 거고 네네.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륙을 할지는 그거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네. 하여튼 채권 시장도 고민이 지금 많은 편이고 최근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니까 안전자산 매수 네. 채권 가격이 오르고 시장 금리가 네. 내려가는 네. 이런 네. 현상이 됐군요. 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거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네. 너무 이제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가팔랐을 때 네. 네. 뒤쪽으로 가면은 사그라들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내려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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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연동체 투자 메리트가 아직도 유효한지 네. 팁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지금 물가채는 미국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물가연동국채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네. 그 이표 그 금리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이자로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따른 어떤 보상을 이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오를 때 이제 그만큼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YOY로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는 시점부터는 그 어떤 투자 메리트가 이제 둔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의 흐름들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PI 상승률로 보면은 네. 올해 이제 5월, 6월, 7월이 거의 정점이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 아마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거고. 국내 CPI인가요 지금? 네, 저건 국내 CPI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올해 지금 5% 정도 나오는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년이 되면은 이제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지표는 이제 둔화가 되더라도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것 같다.
필요하다라는 기대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면 사실 또 그거 자체가 물가채 가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일단 고점을 지나서 이제 CPI의 어떤 경제 지표 자체는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보다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대중들이 갖는 기대 이런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그 부분이 사실상 가격을 좀 기본적으로 지지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로 좀 작용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내일인가요? 현지 시간 18일이니까 내일이겠죠? 네. 네, 미국에서는 7월 달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네.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을지 지금 또 관심들이 높습니다. 네. 매파적인지 또 네. 비둘기인지 뭘까요? 당연히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몇몇 지금 의원들이 요즘 강성적으로 얘기하는. 네, 지금 이미 뉴스에서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너무 늦기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상황을 보면 이 테이퍼링을 벌써 시작했어도 사실 전혀 이상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지금 과거보다는 훨씬 지금 뒤에 가서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현재 공급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이거를 천천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전보다 천천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어떤 명목 성장률 자체를 좀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목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질 성장률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한 2% 정도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거를 한 2.5나 3% 정도까지도 인플레이션을 좀 높인 상태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테이퍼링 시기를 너무 빨리 해서는 아마 인플레 기대가 꺼져버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이제 의견의 대립들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7월 FOMC 때 상황을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연준의 목표는 현재 달성이 됐다. 근데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에는 우리가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달성을 향해 가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필요한 액션에 나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키맨들이 어떤 의견을 갖느냐가 사실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 의장, 부의장 주로 어떤 의견을 만들고 결론을 내는 그런 분들이 매파적인 성향을 보일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의사록에서는 지난 7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보였던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일부 의원들은 테이퍼링 필요성 주장할 것 같고요. 연내에도 연말에도 빠르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떤 키 멤버들이 이제 언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같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문구는 다 구분이 돼야 되겠지만 테이퍼링, 타이트닝,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거는 네. 뭐 순서대로일 수 있겠죠. 강도가. 네. 네, 이제는 테이퍼링은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얼마나 좀 줄이느냐. 현재 월간 1,200억 네, 달러씩 맞습니다. 사들이고 있죠. 네. 자, 이번 달 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 홀 미팅. 네. 매년 8월마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주관하는 네.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각국 주요국의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모아놓고 네. 사실은 뭐 파티하는 거잖아요. 네. 와인도 한잔 하시면서 네. 휴가 겸 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이 매번 그래도 잭슨홀 미팅 때 중요한 논의들이 사실 좀 오갔어서 이번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OMC 이번 이제 FOMC 직전에 있는 이번 이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어떤 식으로 어떤 9월 기간에 FOMC 걸쳐서 전에 있는 네. 8월에는 FOMC가 없죠. 네. 휴가 때문에. 네네. 7월에 있었고 이제 9월 FOMC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8월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앞으로 있을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그리고 매달 자산 매입 줄이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씩 줄일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르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에도 논의는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거를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공표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공표가 8월에 나오려면은 7월 FOMC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사인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7월 FOMC에서는 그 정도 사인이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 시기가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할까요? 그냥 화상으로 하게 되면은 네. 잭슨 홀미팅을 화상으로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화상으로 하게 되면 톤이 좀 다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는 네. 봐야 되겠군요. 네, 아직 결정난 게 이번에는 없어. 이제 대면이라고는 알고 대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자산 매입하고 있는 부분 먼저 이제 줄여 나갈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매월 100억 달러씩 줄이면 이제 12개월 걸쳐서 자산 매입 축소 기간이 이제 생기는 거고 200억씩 하면 6개월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가 된다면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자산 매입을 이제 축소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MBS부터 그래서 좀 줄일까요? MBS랑 트레저리 미 국채하고 같이 줄이는 방안과 아. MBS 먼저 줄이는 방안 사실 두 개 다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미 국채 쪽을 같이 줄이는 방안도 예, 같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만 이제 재투자를 하고 추가 투자는 하지 않는 그러면 연준이 보유한 자산이 이제 평평하게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잔고를 그냥 유지하는 단계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만기가 되더라도 재투자를 하지 않고 보유 잔고를 줄이는 단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지난번 했을 때는 이거를 줄이는 거랑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를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부터 같이 했었는데 요 두 개가 사실 같이 시작될 때 금융시장이 실제적으로 긴축에 대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시작되는 시점, 이게 그때가 아마 금융시장이 받게 되는 충격이 조금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그게 일단 다 끝나려면 근데 이제 내년 말 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 2022년도 말이나 2023년도 초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2021년도 8월인데 뭐 내년 말 거를 이렇게 봐 이렇게 하는데 네. 채권 시장은 보통 1년 전부터 거래를 네. 1년 후 거를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듀레이션 네. 때문에 네네. 올해 2022년도 말 금리 인상 시그널이라면 올해 말부터 채권 시장 벌써 반응들이 반영을 예, 합니다. 예. 프라이싱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네. 그래서 1년 후 거를 보잖아요 우리가. 네네. 미래를 봐야 됩니다. 네. 자, 문제는 우리 26일 날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입니다. 네. 계속 지금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줬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한 번, 올해 11월까지 뭐 있었고 작년 1, 2월까지도 막 세 번까지도 제가 프라이싱 봤나? 네. 막 와, 여기 맞았는데 지금은 올해 8월에 한 번, 내년에 상반기 한 번.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월 네. 금리 인상할까요? 일단 8월에 기준금리 인상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는 과반 이상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 하우스에서 판단을 할 때도 8월에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연내에 할지 내년 1분기에 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 더 많은 시장의 예상은 내년 1분기에 두 번째 인상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 하우스는 이제 연내에 두 번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두 번째 인상까지 아주 긴 기간을 두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격이 현재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에서 뭐 그거를 더 뒤로 미뤄서 앞으로 한 번만 인상을 하고 두 번째 인상은 전혀 없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인상을 또 다시 추진을 하는 것도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긴 기간을 두지는 않을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 8월 금통위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 하는데 이제 수정경제 전망도 같이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난 5월에 이제 올해 성장률을 4%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로 하는 전망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뭐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돼서 발표를 하게 되고 성장률은 4% 정도 유지를 할 것 유지. 같은데요. 물가 상승률은 1.8에서 2% 또는 2% 소폭 상회하는 정도까지 좀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엔 델타 변이가 좀 변수이긴 하지만 그거야 이제 뭐
일상적인 걸로 상수로 놓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네. 한국은행의 이제 판단인데 네.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20, 30대 청년층의 부채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어서 자산의 쏠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불균형이라고 하나? 뭐 금융시장 불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잘 봐야 되는 게 추가 금리 인상 시그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하반기 채권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하반기 이제 8월 말이 되면은 내년 예산안이 나오게 되고요. 내년 예산안 나오면서 내년에 발행된 국고채 발행 규모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국채 발행이 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사실 전체적인 어떤 여건들을 보면 국채 발행 규모도 좀 많고 기준금리 인상도 있고 해서 그렇게 아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성장에 대한 기대는 조금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그동안 많이 쏠렸던 부분들이 일부 이제 좀 조정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위험 자산이 좀 가격 조정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기능으로서의 채권의 기능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채권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좀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 시장 그림을 조금 어울어봤고요. 매크로 전략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 채권 애널리스트 이미선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